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의 박준호 팀장님이 나오셔서 인공지능 신뢰성 민간 자율 인증과 생성 AI 신뢰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박준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적이 선배가 키가 굉장히 크셨네요. 마이크를 다시 재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앞선 토론하고 그리고 발표를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AI의 신뢰성, 윤리 이런 쪽으로 기술적인 부분에만 치중을 하다가 오늘 특히 이런 사회적인 이슈, 특히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핫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자세한 면면을 보니까 이거 기술 못지않게 사회적인 윤리적인 이슈도 쉽지 않구나. 앞으로 산재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 첫 발표를 맡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네이버에서도 이제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사실 윤리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벙벙한 느낌입니다. 뭐냐면 지속 가능한 AI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AI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기업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우선 개발하려면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실제로 요구사항을 구현을 했을 때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떻게 인증을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로 기술적인 고민들이 굉장히 뒤따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TTA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이제 그런 기술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21년도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기업의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신뢰성을 무엇인지 정의하고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그리고 신뢰성을 어떻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지원해왔던 저희 발자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요즘 핫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회자분께서 굉장히 시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발표가 떨리는 게 아니라 시간 제한이 지금 떨립니다. 일단 이제 인증 체계를 설명드리면 사실 인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규제가 아닌가, 좀 법적으로 이제 권한 아니면 제한을 하려는 거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저희는 인증이란 말을 앞에 민간 자율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증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실 AI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보낼 때 요즘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켓 어셉턴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잘 받아들이느냐 시장의 수요를 얼마나 잘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이냐 이걸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핫하게 규제화나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레귤레이터리 어셉턴스라고 해서 각 국가에 수출하고자 할 때 각 국가의 그런 규제나 법제화는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해외 진출도 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요즘은 인공지능의 성능뿐만 아니라 정확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걸 윤리적으로 잘 개발하셨나요? 아니면 이 제품 사용할 때 어떤 사회적인 차별이 일어나거나 좀 불편한 그런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진 않나요?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용어와 윤리라는 그런 개념들이 처음에는 조금 규제나 아니면 법적인 부분으로까지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레귤레이터리 어셉턴스뿐만 아니라 신뢰성 그리고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마켓 어셉턴스 분야로도 확장해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신뢰성이란 인증 자체가 신뢰성을 챙기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은 규제 이런 제한 이런 용어가 엮이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시장 경쟁력 이런 쪽으로 저희가 엮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인공지능 신뢰성에 대한 기술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들은 2021년도부터 과학기술정보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에 관련된 국가 전략과 추진 계획들 굉장히 많습니다. 장표에는 슬라이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이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이라고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공동 서약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민간 자율적 시범 인증 지원도 있고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기업 지원 방안도 같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 테크니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장 처음에는 인증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 신뢰성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데 좀 마쳤고요. 지금 이것을 이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올해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라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개발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공개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또 개발자분들, 기업에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도 책자 형태로 드리면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뭐 한 80페이지, 100페이지 되는데 저희는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 줄이고 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안 읽으시고 출판해봤자 냄비받침으로밖에 쓰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은 또 이제 직접 현장에 찾아뵙고 이제 개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은지 안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온라인 웹 형태의 도구로 공개해서 실제로 직접 체크를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저희가 테크니컬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기업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 두 가지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는 이게 글로벌 이슈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란 용어를 가지고 OECD나 아니면 G7이나 아니면 UN, 유네스코 이런 각각의 국제 협의체뿐만 아니라 최근엔 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법제화, 규제화를 만드는 등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국제 움직임과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ISYC 같은 공식 국제 표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들 어떻게 확보하면 좋은지 어떻게 검증하면 좋을지를 국제 공동의 체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올해 초부터는 이런 체계에 맞춰서 얼마나 잘 기업분들이 잘 신뢰성 확보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내부적으로 역량이 있는 분들께서는 잘 하시겠지만 가이드라인만 드려도 어떤 분들은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검증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공수나 리소스가 부족하다 하시면 저희가 직접 제3자 관점에서 검증을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하겠다 이런 수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이제 시범 인증 체계도 확립을 해서 인증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인증에 대해서는 사실은 EU 그리고 미국, 영국도 계속 작년부터 정말 핫하게 자율서약이나 행정명령 그리고 영국도 관련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내놓으면서 이제 앞으로 각국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할지 어떻게 법제화를 할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이런 규제, 법제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이제 신뢰성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증 체계를 만들면서 어디까지나 공신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요. 이제 저희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과고도 긴밀한 정확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게 계속 나오고 있는 정책들, 계속 나오고 있는 규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분들이 또 해외에 진출할 때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게 국내 정책만을 우선시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사항으로 검증 항목으로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핫한 연구 그리고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위험들이 계속 발굴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검증 항목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들과의 협의가 없으면 정말 현실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적용 가능성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논문에서 이거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지언정 그리고 아무리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거 법제화하겠다
라고 할지언정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에 납득을 못하고, 그리고 지금 개발 현장에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공수가 안 된다, 적용 가능한 기술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훌륭할지언정 적용 가능한 인증체계 또는 요구사항이 아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기업들과도 자문단 또는 세미나, 공개정책 워크샵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다양한 인증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국제 호환성, 국제에서 글로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뢰성, 여기서 신뢰성은 reliability나 dependability가 아닌 trustworthiness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에 대해서 잘 커버하고 있는 인증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성능 관련된 인증하고도 혼동을 하시는데, 이제 인공지능의 성능은 말씀드리면 정확도 같은 거겠죠. 이제 불량품을 90% 판정할 수 있는 AI, 80% 판정할 수 있는 AI,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성능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신뢰성은.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윤리적인 부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제가 예를 드는 부분인데요. AI 시스템 및 프로덕트를 60%를, 저희 제품은 60%를 정확도를 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는 80%를 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신뢰성 또는 윤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선택을 할 때 60%좀 부족한데 나는 80%짜리 제품을 선택할래, 이렇게 시장의 역할에 내놔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성능은. 다만 신뢰성에서는 일부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지만, 성능을 만약에 80%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존중을 하되,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80%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로 떨어지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또는 윤리적인 이슈 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나요? 또는 보완적인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나요를 보는 게 신뢰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시스템이라고 하시면 데이터도 있고 모델 및 알고리즘도 있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멀티모달로 이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아웃풋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인터페이스로 저희가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르는 것 같죠.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증 기준은 저희가 인증 프레임워크를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정말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 많은 문서들이 나오긴 한데 19년도 초반만 해도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국제 기술 문서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국제 정책이 백서도 많이 없었는데, 이때 나왔던 거는 OECD, 그리고 UN, 그리고 유네스코, EU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국제 권고안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기술 표준안들이 많이 나와서 ISIC라든지 아니면 IEEE, ITU-T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 또는 기술적인 편향을 줄이는 방법론, 이런 기술 문서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요구사항화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내놓고 있는 시장 경쟁력 관련된 백서, 정책,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내놓은 행정명령, 이런 부분들도 향후 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구사항화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그냥 요구사항을 나열식으로 이제 제시해드리는 거는 개발 현장에 맞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생명주기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챙겨야 될 것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분에서 챙겨야 될 것들, 인공지능 모델 개발할 때는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 구현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및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니터링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까지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MLOps라고 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데는 이런 논리적인 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모델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배포 및 운영도 동시에 이루어지죠. 다만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나눈 것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요구사항을 1번부터 15번까지 나눠놨는데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는 구축 사업자는 1번부터 6번까지만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또 이렇게 나눠도 되고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은 인공지능의 편향, 뭐 얼마나 사회적인 차별을 야기하는지 이런 부분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프로파일링 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거라 저희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시를 조금 건너뛰고요. 네. 특히 요즘 가장 핫한 것들이 생성 AI에 대한 신뢰성 평가인데 여기는 인증이 아니라 평가라고 제가 일부러 구분지어서 개념을 지어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인증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개념이고 정립이 된 요구사항과 이제 검증 항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평가 같은 부분에는 아직까지는 신뢰성, 생성 AI를 개발하실 때 이런 노력을 기울이시면 지금 최선을 다 하신 겁니다 라고 아직까지는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파일럿 형태로 이런 부분을 매트릭이나 매저먼트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고 어느 정도 뭐 이런 평가 지침을 하면 되겠는데 뭐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 저희나 아니면 학계에서나 연구계나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노력의 어떤 충분성 또는 포괄성을 갖추고 인증 항목에 뭐 추가한다든지 반영한다든지 이런 이제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 AI 관련해서 지금 가장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미국의 지난 10월에 있었던 행정명령. 여기서는 10의 26승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레드티밍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 레포트를 상무부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것도 180일 이내에 제공하라고 해서 니스트가 지금 열심히 지금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니스트 출장 갔다 와서 니스트의 CTO를 만나고 왔는데 뭐 회의할 시간도 없이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직은 워킹온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AI 세이프티 서밋을 하면서 과기정통부와 중심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마무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안건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이제 이번 5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성 AI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데이터셋 기반으로 평가를 해보는 것들, 데이터를 넣어보고 그걸 어떻게 답변하는지 확인해보고 정확성을 따지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레드티밍 테스트라는 게 요즘 굉장히 핫한데 이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혹시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엉뚱한 답변을 유도해보고 정말 엉뚱한 답변을 하진 않는지 이렇게 테스트해볼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4월 11일, 12일에 저희 TTA하고 과기정통부가 이제 레드티밍 테스팅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LLM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LLM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체계에도 이제 생성 AI에 맞춤형 그런 요구사항과 검증 항목들을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프레임워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항목들을 어떻게 좀 구조화시켜서 이제 프로세스를 가져갈까 이런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반기에 좀 더 저희가 구체화해서 발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땀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